반갑습니다.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.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 부동산 다마고찌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요. 그때 제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촬영을 할까 아니면 그냥 제 혼자 촬영을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조용하게 친구 없이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. 오늘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또 저처럼 또 투자를 하셔서 또 계약서를 쓰신 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실거주도 마찬가지죠. 또 임차를 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계약서를 작성한다.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. 내가 진짜 딱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가계약금도 보내고 나서 이제 뭐 저는 제가 이제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매도인 분과 이제 부동산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쓰겠죠. 매매 계약서를.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친구와 제가 같이 가가지고 그날 현장 분위기에서는 제가 그때 전달 다 드리지 못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. 또 주의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. 이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급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자, 그날 제가 정말 느낀 건데 보통은 이제 사실 계약서 쓸 때 그렇지 않은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있는 매물이었죠. 그 아파트가 전세가 있는 매물이고 전세 세입자가 아직 계약이 종료가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태였고 그 있는 상태에서 그 집주인분이 이제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그 전세입자 계약을 그대로 인수를 저희가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었죠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매수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? 보통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뭐 몇백만 원 정도 보내고 이제 계약서 쓰는 날에 만나가지고 보통 매매 가격에 통상적으로 10% 정도 다시 계약금으로 합쳐가지고 주죠. 그 매도인에게 그 통장으로 보내고 계약서 이렇게 막 쓰면서 계약금 얼마 받았다 서명하고 밑에 좀 내려가 보면 매달 며칠 잔금은 언제 얼마를 다시 그때 내겠다. 그때 매달 며칠 날 잔금을 내고 그때 가면 뭐 이전 서류 같은 거 다 주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든지 또 셀프 등기를 해서 또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인데 그때 전세입자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뒤에 할 필요 있겠는가? 그렇게 해서 당일날에 이제 만나가지고 계약서도 쓰고 바로 잔금 서류까지 다 법무사한테 주면서 그냥 잔금까지 다 끝났던 그런 상황입니다. 왜냐면 그 금액 자체가 전세 금액을 그대로 안고 저희가 인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갭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. 그래서 굳이 뭐 뒤에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? 해서 그분이 괜찮으시다면 그냥 바로 만나가지고 그날 잔금까지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제 친구랑 그 약속 시간대에 딱 갔는데 12시에 저희가 만나기로 했거든요. 딱 갔는데 그 전부터 이제 소장님이 연락 와서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. 저희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미 그 매도자분 오셔가지고 계약 서류에 모든 건 다 돼 있더라고요. 제 친구 도장만 이제 찍으면 끝날 정도로 모든 것은 서류는 이미 다 작성해 놓으셨는데 왜 급하면 안 되냐면 그때 이제 소장님이 막 급하게 막 하는 거죠. 빨리 뭐 이것도 찍으셔야 되고 도장 주세요. 빨리 탁탁 찍고 서류 확인해 보세요. 막 이러는데 제 친구는 이제 그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나간 거죠.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류는 주고 도장 주는 대로 막 주고 이거 빨리 서명해서 맞는지 보세요.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스탑 시켰죠. 아니 바쁘신 거 알고 저희가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니고 약속 시간에 왔고 일단 이 친구도 뭐 많은 투자를 해보지 않아서 일단은 좀 천천히 해야 된다.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. 뭐 어떤 작은 뭐 금액의 뭐 하나 뭐 티셔츠 뭐 바지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막 비교 분석해가지고 최저가를 산다든지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 몇 천만 원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산 아파트를 계약하는 이런 순간에 빨리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. 왜 또 그러냐면 계약서를 볼 때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. 저도 많이 해봤지만 부동산 소장님이 막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맨 위에 이제 아파트 동호수 쓰잖아요. 그것도 틀리신 분이 있어요.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호수 막 넣어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계약금도 다르게 넣으셔가지고 원래 보냈던 금액하고 달라서 다시 쓰고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잔금 날짜도 또 달라가지고 다시 쓰는 경우도 저는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많이 또 틀리시는 게 밑에 보면 이제 매도자 인적사항 이제 저의 친구 이제 매수자 인적사항 이렇게 보통 적잖아요. 거기에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급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거기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 숫자가 들어가 있죠. 밑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다 숫자입니다. 예전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틀려가지고 다시 또 작성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급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. 차분하게 일단 소장님 알겠습니다. 바쁘신 거 알겠는데 일단은 저희 계약할 때 좀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해서 스탑시키고 친구랑 같이 봤죠. 자 천천히 해보자. 몇 동 몇 호. 자 맞지? 밑에 내려와서 이 매도자 매수인 그 서로의 이제
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, 신분증을 주죠. 그래서 이분이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름도 맞고 주민등록 번호도 맞고 주소도 맞다 확인하시고 제 친구 자기 것도 맞는지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맞는지 확인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것을 공안화 같은 거 여러분들 실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서로 또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5분 10분 더 걸리더라도 절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일단 알겠습니다. 천천히 하겠습니다. 뭐라고 얘기하시던 간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.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? 계약서에 있는 그 명의자 그 다음에 신분증 또 하나 비교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? 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그래야 되나요? 등기부 등본 아시죠?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갑구을구 이제 위에도 있지만 갑구에는 뭐 주로 뭐 어떤 뭐 이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압류라든지 권리관계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을구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언제 누가 처음에 소유권자가 누구였는데 언제 팔았고 또 근저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맨 밑에 그 맨 뒤에 넘어가시면 현재 소유주가 나오죠. 그 등기부 등본한 주인 그 주인하고 여기 있는 이 신분증하고 계약서에 써 있는 매도인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.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 사시는 그 파시는 분이 부부 공동명의였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차분하게 이 세 개의 서류를 딱 분석해가지고 맞는지 물론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하겠지만 어떻게 부동산을 100% 믿겠습니까 여러분들?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이 사기 사건 그분들 사기 친다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시라.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왜냐면 부동산 막 계약한다면 그날 막 사람이 붕 떠 있거든요. 뭐 하나 아니 잘 하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앉으면 막 실수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최대한 심호흡을 좀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천천히 좀 보시고 다 확인한 다음에 도장도 주시고 자 이제 소장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절대 하시지 말고 또 부동산 소장님들은 의무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 이제 계약서 뒤에 보면 이 중개 대상물 확인서인가 거기에 보면 이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현재 뭐 지금 뭐 그런 거 돼 있죠.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고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돼 있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까지 몇 분 그리고 지금 집안 내부에 뭐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듣고 나서 거기도 도장을 찍으시길 저는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매수자. 아, 제가 이번에 정말 또 황당했죠. 제가 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매수하면서 제 친구랑 찍은 영상 중에 이번에 이제 제 친구가 단독으로 이제 그 명의를 하려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돼서 저도 일정 부분에 투자를 같이 하자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이 친구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리스크를 서로 반반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 반반씩 그냥 정확하게 투자금을 내서 이제 친구 명의로 하지만 나도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. 친구도 그렇게 원했고 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또 저에게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했는데 그날 가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일부 그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돈을 반을 그때 1200 얼마였죠. 그 돈을 그때 이제 도착해가지고 OTP 카드 다 꺼내서 이체하려고 제가 이제 딱 준비해 갔는데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딱 1200만 원 입금해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OTP 번호 눌러서 6자리 넣잖아요. 딱 켰는데 OTP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와, 정말 황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또 공교롭게도 그날 바로 이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 먼저 채우고 그 계약 끝나고 다시 이제 그 은행에 가서 OTP 새로 발급받아가지고 다시 했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. 와, 정말 황당하더라고요. 이런 경험이 비일비재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체 한도 아시죠 여러분들? 내가 이제 매수자면 돈을 입금해야 되잖아요. 잔금이 좀 거액이다 마지막에 하는데 뭐 계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내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체 한도에 딱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뭐 1억,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잘 이제까지 신경 안 쓰고 있다고 큰 돈을 그 전에 뭐 내가 거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금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1일 이체 한도에 걸린 거예요.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매수자분이죠. 그분이 다시 잠깐 기다려달라 해서 은행까지 갔다가 이체 한도 늘리고 그건 인터넷 뱅킹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20-30분 딜레이 되고 막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정말 저 같은 실수 안 하고 또 그분처럼 실수를 안 하시려면 그런 OTP 카드 또 이체 한도 또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또 시간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또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서로 시간을 이렇게 뺏어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세입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있죠. 여러분들 이제 관리비 아파트 사시면 관리비 나가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는 다 거기 사시는 분이 내지만 단 하나의 항목이 집주인이 내야 될 항목이 있죠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제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뭐 발달을 시킨다거나 지금 뭐 아주 안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돈을 쓰는 거 뭐 엘리베이터가 구식이라서 새로 바꿨다거나 그런 거 하시죠. 뭐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데
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수자, 제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그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산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분이 계속 내고 계셨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집주인분이 팔고 나가면 저는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와서부터 이 매도자가 오늘 파는 날 그 기간 동안에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냐, 매도자분이 저에게 이제 매수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, 또 어떤 아파트들은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아시죠?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관리비 예치금을 보통 10몇만 원 이렇게 내라고 돼 있는데, 그 금액도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는 내는 돈이지만 내가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고 나서는 그 매수자한테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,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서 그 돈을 드렸죠. 그 매도자에게. 나중에 이 아파트를 나중에 또 팔게 돼서 그 다음 매수자에게는 그 돈을 저희가 받게 되는, 계속적으로 이 릴레이식으로 그 돈이 관리비 예치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받아놓고 또 주시고, 이런 과정이 있다.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특약사항, 여러분들 계약서 쭉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있죠. 마지막에 뭐 중간에 이제 매수자, 매도자 그 란 적고 그 위에 그 잔금 일자 그 밑에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계약 관련돼서 쭉 뭐 내용이 나오고, 그 밑에 특약사항이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특약사항 뭘로 해야 될까요? 내가 매수자다.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뭐 거기 안 넣고 싶을 거 아닙니까? 자기가 팔았는데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배상해줘야 되나 이런 거 넣으면 자기 입장에서도 다 팔았는데 찝찝하고 이런데, 매수자 입장은 또 그게 아니죠.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. 거기에 보통 중대하자가 있을 시 6개월 보장한다. 그 문구를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. 물론 부동산 소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말을 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천지 차이기 때문에, 중대하자가 무엇인가요, 여러분들? 보통 누수 뭐 이런 거죠. 내가 이제 잘 살다가 6개월 안에 갑자기 뭐 밑에 집으로 갑자기 욕실에서 누수가 생겼어요. 그 6개월 이 잔금하고 나서 6개월 안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다시 그 매도인에게 연락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고,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,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집을 팔고 매매 계약서를 서로 가지고 갔지만 거기에 매매 계약서상에 매도인의 인적사항을,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. 나중에 갔는데 전화번호가 다르고 이러면 또 서로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. 또 하나 무엇이냐면 핵심이죠. 거기에 보면 그거 안 넣는 분들 많더라고요. 만약에 지금 이번과 같은 경우처럼 잔금과 계약일이 동시에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, 보통은 이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서 쓰고 나서 보통 잔금 기간까지 뭐 한 달, 두 달이 있으신 분도 있죠.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세입자를 맞춰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,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았다, 뭐 근저당이 있다,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빚을 냈다는 거죠. 그러면 됩니까, 안 됩니까?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하겠죠. 근데 그런 내용을 문구를 써주신 게 좋겠죠. 무엇이냐면 잔금하고 나서, 잔금일 날이죠. 계약서 쓰고 나서부터 잔금일 날, 등기가 소유권 이전되는 날 전에 어떠한 등기상의 권리적인 변동이라든지 하자가 생기면 반드시 이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겠죠. 원천 무효이고 계약서의 배액을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된다. 그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당일날에 여러분들, 당일날에 이거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계약서 쓰는 날에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. 이걸 보여주죠. 뭡니까 이거?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. 거기 아까 제가 물론 이제 이 소유자와 이 신분증과 이 계약서상에 있는 명의가 다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지만, 이 정확하게 갑구에 보시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뭐 가압류가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, 뭐 어떤 또 다른 뭐 경매가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그런 권리상의 문제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 나오게 되거든요. 근데 그리고 을구에 보면 이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지, 근저당이라 그러죠. 어떤 은행에서 돈을 얼마 빌렸다. 이것이 날짜하고 다 금액까지 다 찍혀서 나오는데,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아무런 것이 없다가 나중에 딱 팔라고 이제 잔금을 딱 해서 봤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나에게 파는 것인데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. 이렇게 그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,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말씀드린 대로 배액 계산을, 그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, 배액 손해배상을 나에게 해야 된다. 매수자에게. 그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,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잔금일, 소유권, 이제 내가 잔금을 주고 그날 소유권 이전하시죠. 그날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해당 날짜에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. 뭐 내가 좀 하기 힘들면 그 부동산 가셔가지고 오늘 날짜로 출력해 주세요. 그 부동산 잔금일 날짜 확인하러 왔다, 문제 없는지 확인하러 왔다,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. 저희도 그날 가서 제가 그날 날짜로 뽑은 거 등기부 등본 보여달라고, 거기 보면 이제 출력한 날짜가 다 나오잖아요.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등기상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. 이런 사항은 매수자도 마찬가지겠지만,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월세로 산다, 또는 뭐 전세로 들어가신다,
이런 분들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정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. 물론 뭐 건물 내가 들어간 이런 입주한 아파트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주인이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. 세 가지죠, 여러분들.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지금 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? 보증보험. 뭐 그것이 가장 좋고 베스트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분이라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. 자, 1번은 내가 전세를 했든 월세를 했든 간에 그날 잔금했는 날 이사를 도와야 돼서 실제적으로 이사, 뭐 조미라 그래야 되나요? 그 해당 물건지에 내가 이사를 들어와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해당 일에 그 계약서 있죠, 여러분들.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셔가지고 부동산 가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. 가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. 그날 해당 일에 무조건 가셔야 돼요. 그 뒤에 날 가시면 안 되고요. 해당 일에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지금 이사했습니다. 여기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. 그럼 계약서 도장에 딱 찍어주거든요. 그것 또 하나 무엇인가요, 여러분들? 전입신고. 이사를 하셔가지고 전입신고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내가 집이 딴 데 원래 있어가지고 굳이 뭐 해야 되나?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근저당이라든지 또 다른 1순위에 밀려가지고 내가 보증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물론 이제 소액 임차행위를 이기고 각 지역마다 그 최소 변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금액 자체가 낮으신 분들은 크게 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고액의 전세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다 하시고 더 좋은 건 전세권 설정, 더 좋은 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 계약서 쓰고 잔금하는 날 이런 매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막 급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가, 또 실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습니까? 네,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. 혹시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도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